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두툼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새조개. 이 겨울철 별미로 꼽히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올라 쉽게 맛보기 어려워졌는데요. 네, 천수만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새조개가 최근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 죽도 앞바다. 어선이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내려 바다 아래를 훑습니다. 30분 뒤 그물을 끌어올리자 새조개가 쏟아집니다. 천수만 앞바다에서는 2년 전부터 다시 새조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끊긴 지 9년 만입니다. 천수만에서는 20년 전만 해도 새조개가 한 해 1,000톤 넘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어획으로 한동안 명맥이 끊겨 해마다 열리는 새조개 축제에도 남해안 등에서 새조개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많이 나왔지요. 한 배 하루에 2톤, 3톤 봤으니까요. 그 후로 몇 년 지나고부터 새조개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뻘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날 정도였었어요. 충청남도는 3년 전부터 인공 부화에 성공한 어린 새조개 80만 마리를 천수만에 방류했습니다. 천수만 펄의 자연 정화로 환경까지 개선되면서 2년 전과 지난해 새조개 20톤 안팎이 잡혔고 올해에는 75톤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방류한 지역에 새조개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방류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kg에 7만 원 안팎에 팔려 귀한 몸이 된 새조개. 충청남도는 새조개의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조만간 새조개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서산시가 20여 년 만에 추진했던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간월도 관광지 분양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미뤄지면서 사업단 측이 약속 시한을 2달가량 넘기도록 토지 대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사업은 5천억 원을 들여서 콘도와 호텔 등 800여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가 편의시설 등을 오는 2024년까지 지을 예정입니다. 오리 2만 2천 마리를 키우는 논산의 한 농장에서 그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지역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14번째로 세종 2건, 충남 12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44건이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천안의 한 마을 인근에 지렁이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지렁이가 관련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아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한 마을 입구에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지렁이 농장을 지목하는 것으로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지렁이 농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온이를 처리하는 야적해두는 그런 폐기물을 취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따른 고통이 야기됨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청양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지렁이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해 지난해 농장 문을 닫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열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인근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널기가 어려운 상태였었다. 장독 일체 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그 악취 피해가 있었고요. 지렁이 농장은 가축 분유나 음식물 폐기물 등을 활용해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로 천안시는 지난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뒤
악취 방지 시설 보완을 전제로 농장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지렁이는 축산법에선 가축으로 보지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유법상으로는 가축에 속하지 않아 농장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천안시 입장입니다. 각각의 법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 법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피해 방지 시설이 철저하게 설치되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 운영 시에도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건립이 7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행정 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25일까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급식소 7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율 점검으로 추진하고 노로바이러스 정보와 예방법,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전국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과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시 공유재산은 도렛마을 7, 8단지 상가동과 세종 SB플라자 등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상하반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며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긴 심야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을 대비해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문초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청주의 한 유흥주점. 경찰 단속반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방마다 술판을 벌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시 55분이에요. 지금 감염병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곳곳에서 여성복과 구두가 보이는데도 여종업원은 없는 상황. 한 손님은 혼자 술을 마셨다고 둘러댑니다. 아이, 저희 다 알고 왔는데요. 잔이 두 개인데 어떻게 혼자 놀아요? 지금 잔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여종업원 숙소로 보이는 방까지 발견됐는데도 업주는 다른 사람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여기서 없어요. 알고 있으면 이따 뭐 비상만도 없고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 벽면처럼 색칠한 문이 발견됐습니다. 문을 뜯어내자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발견됐고 구석에 숨어있던 여종업원 2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화장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다른 여종업원 2명도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날 이 업소에서만 업주와 손님 등 9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종업원 4명 중 3명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조사돼 강제 출국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생계 관리 위해서 식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가게 벌기는 아깝고. 이날 청주 용암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도 밤 10시가 넘도록 영업을 한 걸로 확인됐지만 실제 단속을 하진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입니다. 손님을 받으려고 이제 우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단속이 들어가면 우리 영업 마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말을 하면 저희도 뭐 그 영업 여부를 밝히기가 좀 애매하고. 지난해 7월부터 반년간 충북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어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67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3,110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3,000명대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515명이 확진됐고 재택치료자도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4,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충남에서는 그제 3,348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해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고 세종에서는 그제 하루 658명이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3주 동안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전 지역 자치구마다 감염병 업무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건강관리 사업과 방문 사업, 치매 안심센터 등 코로나19 방역 이외에 보건소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보건소 모든 인력을 확진자 관리 등에 배치했으며 뿌리공원 하상 주차장에 검사 공간을 확대해 마련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구청에 재택치료 행정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정병의원과 재택치료 생활 요령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잘 알고 지냈던 여성 2명을 다시 성추행한 일로 구속됐습니다. 보호관찰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건데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4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를 넘겨선 집 밖으로 나와 5k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로 2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외출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외출 제한 시간이 풀리는 새벽 6시 이후에는 집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작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엔 경보 신호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당일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 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김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길 가던 여성을, 또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집 근처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생활 반경 내 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생활 영역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지금의 준수명령은 성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균 17명에 이르다 보니 수시로 찾아가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위험 시간대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 수용제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강력한 처분들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 5년간 290여 건.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함께 범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대 미성년 여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이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에게는 보호 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며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충남도와 해양수산부는 도 관할 바다 7,645제곱킬로미터를 해양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전국 11개 연안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수립된 충남 해양공간 관리계획에는 어활동 보호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도내 바다를 9개로 나누고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조정 관리하는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 하반기 내포 신도시 공공자전거 내포싱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충남도가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전면 개선합니다. 도는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교차로나 공원, 아파트 진입로 등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자전거 도로의 경계석 턱을 낮추는 한편 보행자 안전시설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내포 신도시 내 자전거 도로는 28개 노선 70km로 계획됐으며 올 하반기 자전거 335대를 도입한 뒤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KTX 열차에서 이용하는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지금보다 3배가량 빨라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러 회선 가운데 더 빠른 회선을 와이파이로 제공하고 접속자가 한 곳에 몰리면 여유 있는 곳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는 6월까지 모든 K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이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백제기와 문화관에 국립박물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백제기와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 나섭니다. 군은 백제기와 문화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는 한편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연말 현지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또 정암리 와요지 발굴 가마를 표본으로 백제식 가마 2기 등 5기를 복원 제작하고 백제기와를 활용한 문화상품도 개발해서 일부 특화와 디자인 의장 등록을 마쳤으며 특히 사비기 수막새 100여 종을 3D로 복원하는 등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나눔을 원하는 시민을 연결하는 푸드마켓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푸드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파는 시설로 긴급지원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등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한 달에 35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충남도 내에는 천안 등 6개 시군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내일부터 대전 지역 설화를 예술적으로 복원한 기획전을 대흥동 창작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오는 5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선 계룡산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토착 종교 세력의 발자취를 영상과 사진으로 구성한 작품과 용운동 여장승, 화암동 장승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답사 등 대전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설화를 담아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내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유성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2배 늘려 설치 비용의 6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과수, 화해 등 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